해보기나 했어? 천명이 넘는 기술자들 앞에서 그가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현장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을 때였죠. 하지만 이 말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 한마디 뒤엔 40년이 넘는 시간이 숨어 있었거든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매번이나 집을 떠났고 수없이 넘어지고 또 일어섰던 그 시간 말입니다. 일제강점기, 전쟁, 화재 모든 걸 잃어도 단 한 가지만은 놓지 않았던 남자, 정주영.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1930년대 후반, 강원도 통천, 눈 쌓인 산골 마을에서 한 소년이 새벽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집을 나서는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가슴은 무거웠죠. 주영아, 어딜 가는 거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정주영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3번이나 집을 나섰다가 붙잡혀 돌아온 터였거든요. 이번엔 달랐어요. 주머니 속 70원. 아버지 금고에서 몰래 꺼낸 돈이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이대로 이 산골에 묻혀 살 수는 없었어요.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내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눈 덮인 산이 점점 멀어지고 낯선 건물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죠. 서울역에 내렸을 때 느낀 건 설렘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어요. 사람들은 너무 많고 길은 미로처럼 복잡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렇게 며칠을 떠돌다 겨우 찾아낸 곳이 인력시장이었습니다. 막노동판. 새벽같이 나가 하루 종일 땅을 파고 짐을 나르면 겨우 한 끼 먹을 돈을 벌 수 있었어요. 이 친구 일은 좀 하나? 복흥상회 주인 정인영이 처음 정주영을 본 날 그렇게 물었습니다. 20살 청년의 눈빛이 달랐거든요. 굶주림과 절박함이 섞인,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눈이었죠. 네, 뭐든 하겠습니다. 정주영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그렇게 쌀가게 배달원이 됐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쌀가마니를 짊어졌죠. 무게는 20관. 등이 휘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입 밖으로 힘들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면 가게를 쓸고 닦았어요. 주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주영이는 참 성실하고만. 정인영은 점점 이 청년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만질 기회도 많았지만 단 한 푼도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석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주영아, 내일부터 장보 좀 맡아볼래? 그건 단순한 업무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신용을 인정받은 거였죠. 이 가게를 내게 맡기고 싶다. 1940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정인영은 병상에 누워 정주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 아들은 장사에 관심이 없어. 하지만 자네는 다르지. 이 가게 자네가 이어주게. 정주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거리를 헤매던 자신이 이제 가게 주인이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복흥상회 간판을 내리고 경일상회라는 새 이름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성실함으로 쌓아온 신용 덕분에 거래처도 늘고 매출도 올랐죠.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제가 미국 통제령을 내린 거예요.
쌀 거래는 이제 총독부 허가 없인 불가능합니다. 관리의 차갑게 식은 목소리가 귀를 때렸죠. 2년 만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간판을 내리던 날, 정주영은 텅 빈 가게를 오래 바라봤어요. 무너졌지만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자동차라 이게 미래야. 쌀 가게를 정리한 돈을 손에 쥐고 정주영은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들을 보며 생각했죠. 사람들은 이제 걸어 다니지 않는다고, 바퀴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고 말이에요. 1942년 아도 서비스를 열었습니다. 자동차 수리 공장이었죠. 엔진에 대해서 나는 게 하나도 없었지만 밤낮으로 배웠어요. 기술자들 옆에 붙어서 공구 하나하나 이름을 외우고 나사 하나 조이는 법까지 익혔습니다. 이 사장님, 정직하게 장사하시네요. 바가지 안 씌우고. 손님들이 하나둘 입소문을 냈어요. 고장난 부분만 고치고 바꿀 필요 없는 부품은 절대 안 바꿨거든요. 매출이 치솟았습니다. 몇 년 만에 큰 돈을 벌었죠. 그런데 어느 겨울밤이었어요. 불이야. 불. 공장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정주영은 맨발로 뛰쳐나갔지만 이미 늦었죠. 모든 게 제가 되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 잿더미 앞에서 정주영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죠. 화재로 모든 걸 잃었지만 신용만큼은 남아 있었거든요. 윤근이 형, 돈 좀 빌려주십시오. 오윤근을 찾아갔습니다. 옛날부터 알던 사업가였죠. 주영이 자네라면 믿지. 얼마나 필요한가? 그렇게 받은 돈으로 다시 공장을 차렸어요. 하지만 일제는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기업 정리령이라는 걸 내렸거든요. 조선인 공장은 모두 접수한다. 군화 소리와 함께 일본 관리들이 들이닥쳤어요. 공장 문에 자물쇠가 채워졌습니다. 또 빼앗기는구나. 정주영은 이를 악물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해방이 왔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거리는 환호로 들끓었어요. 정주영도 기뻤지만 한편으론 막막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했거든요. 이번엔 제대로 아무도 빼앗지 못할 것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건설이야. 건설을 해야 해. 1946년 정주영은 현대자동차공업사를 다시 세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했어요. 자동차 수리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어느 날 은행 앞을 지나가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기 줄 선 사람들, 죄다 건설업자들이네. 대출 창구엔 늘 건설업자들이 붐볐어요. 전쟁 이후 재건 사업이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래, 이게 기회야. 1947년 현대토건사를 설립했습니다. 자동차와 건설 두 개를 동시에 운영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정주영은 멈추지 않았어요. 3년 뒤인 1950년 1월 두 회사를 합쳤습니다. 현대건설 주식회사. 간판을 걸던 날 가슴이 뛰었죠.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 하지만 그 시작은 곧 시련과 마주하게 됩니다. 석 달 뒤 전쟁이 터졌거든요.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서려면 누군가는 해야 해. 1950년 6월 25일 총소리와 함께 모든 게 멈췄습니다. 피란길에 오른 사람들로 거리는
아수라장이었죠. 정주영도 부산으로 피란을 갔어요. 하지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이 나라 전체를 다시 지어야 해. 그는 이미 그 너머를 보고 있었거든요. 휴전 협정이 맺어지고 재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1953년 현대건설은 고령교 복구공사를 따냈어요. 첫 정부 발주 공사였죠. 드디어 기회가 왔어.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자재값이 치솟았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심각했어요. 시멘트 한 포대 값이 하루가 다르게 올랐습니다. 계약금으로 받은 돈은 순식간에 녹아내렸죠. 이러다간 적자야. 공사 중단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직원들이 불안해했어요. 정주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끝까지 한다. 신용이 가장 큰 자산이야. 고령교 복구공사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회사 금고는 텅 비었고 직원들 월급도 밀리기 시작했죠. 사장님, 이러다 우리 다 망합니다. 이사들이 모여 공사 포기를 종용했어요. 하지만 정주영은 단호했습니다. 한 번 시작한 일은 끝을 봐야 해. 그게 신용이야. 개인 재산을 모두 털어 넣었어요. 집까지 담보로 잡혔죠. 밤마다 설계도를 펼쳐놓고 비용을 줄일 방법을 찾았습니다. 자재를 직접 조달하고 공정을 최적화했어요. 마침내 다리가 완성됐습니다. 막대한 손실을 보긴 했지만 약속한 날짜를 지켰죠. 현대건설, 믿을만하네. 정부 관계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신용 덕분에 한강 인도교 복구공사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미군 발주 공사도 포함됐죠.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해보자. 정주영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변기, 미군 막사, 건축 현장. 설계도를 보던 정주영은 낯선 그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양변기, 생전 처음 보는 물건이었어요. 한국엔 재래식 변소밖에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치하란 거야? 기술자들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무도 본 적이 없었죠. 미군 감독관이 다가왔어요. 이거 못하면 계약 파기야.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정주영은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았어요. 양변기를 이리저리 뜯어보고 배관 구조를 연구했죠.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구나. 이틀 밤을 새웠습니다. 손톱 밑엔 때가 까맣게 끼었고 눈은 충혈됐죠. 하지만 해냈어요. 완벽하게 작동하는 양변기를 기한 내에 설치한 겁니다. 오, 굿잡. 미군 감독관이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그 순간 정주영은 깨달았습니다.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라고. 현대건설, 이제 제법이네. 1950년대 후반, 현대건설은 국내 건설업계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군 공사에서 쌓은 기술력과 신뢰는 더 큰 기회로 이어졌죠. 학교, 다리, 도로 굵직한 공사들이 줄을 이었어요. 정주영은 현장을 직접 뛰어다녔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서류만 보는 사장이 아니었거든요. 여기 철근 간격이 왜 이래? 도면과 실제가 다르면 즉시 지적했어요. 밤늦게까지 인부들과 막걸리를 나누며 고충을 들었죠. 우리 사장님은
진짜 일꾼이야. 직원들 사이에서 존경이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아직 멀었어.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은 이제부터야. 그의 눈은 이미 더 큰 꿈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일 말이죠. 1960년대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1968년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선언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18km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전례 없는 대역사였죠. 하지만 반응은 싸늘했어요. 우리 기술로? 말도 안 돼. 자금은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건설업계조차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대부분이었죠. 정주영은 달랐어요. 할 수 있어. 아니, 해야 해.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1000명이 넘는 기술자들이 모였어요. 하지만 첫 회의부터 불안감이 팽배했죠. 사장님, 이 공기로는 불가능합니다. 장비도 부족하고 기술도 검증이 안 됐습니다. 비관론이 쏟아졌어요. 정주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을 한 바퀴 돌아보더니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물었죠. 이봐, 해보기나 했어? 해보지도 않고 불가능하다고 하면 안 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주영의 눈빛엔 40년 세월이 담겨 있었어요. 4번의 가출, 화재, 전쟁, 뒷더미, 그 모든 걸 견뎌낸 사람의 무게였죠. 나도 처음엔 쌀 한 가마니 나르는 것도 힘들었어. 양변기가 뭔지도 몰랐지. 하지만 해봤어.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기술자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드는 건 단순한 도로가 아니야. 이 나라의 미래를 잇는 길이라고. 정주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게 느껴졌죠.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건 쉬워. 하지만 가능하게 만드는 게 우리 일이야. 그날 이후 현장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밤낮 없이 작업이 이어졌어요. 정주영은 매일 현장을 돌았죠. 인부들과 함께 밥을 먹고 진흙 속에서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우리 사장님 보셨어? 저 나이에도 삽질하시더라. 존경이 힘이 됐습니다. 계획보다 빨라. 1970년 7월 7일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됐습니다. 예정보다 5개월이나 앞당긴 거였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5시간 반. 과거엔 이틀이 걸리던 길이었어요. 개통식장은 환호로 가득했습니다. 대통령이 정주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하오. 하지만 정주영은 화려한 무대보다 현장이 그리웠습니다. 개통식이 끝나자마자 공사 막바지 현장으로 향했죠. 수고들 많았어. 정말 고맙네. 밤새 작업하던 인부들에게 소주를 건넸어요. 까만 얼굴들이 웃음 지었습니다. 사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자네들이 해낸 거지. 정주영은 진심이었어요. 혼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창밖으로 펼쳐진 고속도로를 바라보며 정주영은 생각했습니다. 강원도 통천, 그 가난한 소년이 여기까지 왔구나.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시작은 있어도
끝은 없습니다. 80을 넘긴 정주영이 한 인터뷰에서 남긴 말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이후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조선소를 세우고 자동차를 만들고 심지어 솥대를 몰고 북한에 다녀오기까지 했죠. 사람들이 물어요. 언제 쉬실 거냐고. 근데 말이죠. 쉬는 게 뭡니까?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70살에도 80살에도 현장을 찾았거든요. 해보기나 했어? 나는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삶의 태도였죠. 불가능해 보여도 일단 시도하는 것.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게 정주영이 평생 실천한 철학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 빠른 도로, 튼튼한 건물, 편리한 자동차. 그 뒤엔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불가능하다는 말 앞에서 멈춰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해보시겠습니까?